신고리 오륙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8일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의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유보층을 제외하고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만을 100%로 환산하면 중단과 재개 응답은 각각 50.3%, 49.7%로 초박빙의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회의는 권고안이 발표된 뒤인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권의 적폐청산 추진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간의 공방도 재개됐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쉬며 전열을 정비한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적폐청산 프레임을 재가동하자 한국당이 현 정부 비판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난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정위 국감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왜 2015년에 직권조사가 5건으로 집중됐냐? 그리고 그 사유가 도대체 정당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시기가 미르재단에서 대기업 출연 요구를 할 때입니다. 반면 야당은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기업 옥죄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그런 플래그십,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여야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오 nel기 감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7월 6일 감사원 보고자료를 마치 받은 것처럼 이미 돼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 그것도 아주 치졸한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교문위 국감에서는 출판, 영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기재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한편 대형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게 생겼습니다. 국회가 이달 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5대 건설사 대표들의 소환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타깃은 4대강 사업 관련 그리고 경찰까지 조사에 나선 재건축 수주전 비리입니다. 소환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에게 국정감사 증인 공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사 대표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그리고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 5명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부분은 4대강 사업 담합과 이에 따른 사회공헌 기금 조성의 이행 여부입니다. 앞서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 특별 사면 조건으로 2천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 조성 방침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건설사 간 비방전, 건설사들의 단골 메뉴인 불공정 하도급도 집중 추궁 대상입니다. 부실 공사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인데 국토위는 최근 임대주택 대량 부실 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의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건설사 대표들이 국감 때만 되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국토위는 최근 건설사 관련 논란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대표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과정에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받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홍보비로 썼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행정 예고한 직후 교과서 개발에 필요하다며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란 국회 사전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난 피해 시에 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교육부가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집행을 하지 말아라는 뜻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44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쓸 요량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후 교과서를 만드는 데 쓴다던 44억 원 중 절반 이상이 광고 등 홍보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혈세가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비 외에도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인건비 지급 등 세금을 낭비하거나 엉뚱하게 쓰인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 측은 이번 3차 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어떤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